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때 분석을 해보니 국제 송금 시장을 점령했었을 때 그러니까 리플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해외 송금에 있어서 분명히 자리를 잡고 포지션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일단 이오스도 좀 유망한 코인 중이라고 하나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오스 재단이 좀 소요 있는 재력들이 그쵸. 다른 재단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뭐 투자를 많이 받았기도 했고 재력도 이제 많이 있고, 역대급이었죠. 그리고 일단 댄 라리머라는 아주 천재 개발자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일본은 좀 우리가 좀 대략 살펴봤고 중국은 그때 거래소 폐쇄 이후에 네. 지금 아직까지도 금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팩트랑 ETF 지금 승인 관련해서 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픈할 거예요. ETF,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ETF 이제 언제 되냐, 뭐 그냥 시간 싸움이라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2020년을 크립토커런시 이제 세계에서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몰랐던 사람들도, 블록체인 코인을 몰랐던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접하게 되고 실생활에 쓰이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정말 그게 진짜 큰 파급력이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리플을 산 이유는 일단 싸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이 이게 비싼 이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렇게 몇백만짜리는 한 번에 사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알트 위주로 투자를 했었어요. 요즘 들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결국 비트가 답이다 라는 이제 결론이 좀 나오더라고요. 리플은 계속 300원, 400원, 이제 200원. 그래서 한창 이런 말 있었죠. 리또속. 그래서 이 리플은 이제 좀 다른 코인에 비해 늦게 출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장 폭발력 있는 코인 중 하나죠. 네. 저는 이 코인 자체를 단기적인 시장 보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향후 몇 년간 가장 큰 돈이 들어오는 시장이 아닐까, 이 크립토 시장이 이전에 그 불장을 뛰어넘는 대상승장에 올 걸 생각하고, 비트코인 저는 전고점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아예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네.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투자를 시작해서 막 이렇게 가즈아라고 소리 지를 때 네. 그때가 고점이지 않나. 아,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때 분석을 해보니 앞서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금융 이제 송금 국제 송금 시장을 점령했었을 때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10,000원 정도 전 보고 있는데 혹시 뭐 동의를 어느 정도 하시는가? 향후 이제 비트가 정고점을 뚫었을 때를 가정했을 때 그때 리플이 한 어느 정도 할까? 일단 그때 5,000원 찍은 것도 그때 김프가 막 40%막 이렇게 붙었을 맞아요. 때라서 네. 그거를 제외하고 달러 가격으로 한다면은 솔직히 10,000원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리플이 10,000원이 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많은 좀 과열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김프를 빼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전고점 5,000원까지 가면은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비트가 기축통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리플이 다음에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들도 많았었는데 혹시 좀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동안에 비트의 단점이 좀 이제 좀 자꾸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51% 어택이 당할 가능성이랑 또 그동안 지금 해킹 당하는 것도 많고 너무 오픈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빠르지가 않다. 네, 그런 말이 많은데 혹시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또 기축통화가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일단 제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을 대체할 기축 통화가 나올 확률은 매우 적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죠. 네, 그렇죠. 한 1년 봤을 그리고 때. 비트코인하고 리플의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가 아닌 약간 좀 자산 쪽으로 지금 자리를 그렇죠. 굳혀가고 있고요. 또 다른 금이죠. 금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송금 시장에서 쓰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송금 수수료 쓰일 수 있어가지고 자산보다는 이거는 뭐 화폐 가치 쪽에 좀 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코인의 이제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플이 뭐 비트코인을 대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코인은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10년은 더 갈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막 장기적으로까지는 예상을 하지는 못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코인 입문할 때 가장 먼저 추천해줬던 거, 그러니까 그때 이더리움 이미 2세대 블록체인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더리움을 잡는다, 이더리움 킬러다 해서
나왔던 그 어마어마한 또 투자를 받던 그 코인을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줬던 게 그게 바로 이오스였죠. 그렇죠, 이오스였죠. 이오스. 그래서 그때 투자를 했었는데 향후 이오스 좀 전망 좀 어떻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오스도 좀 유망한 코인 중이라고 하나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오스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력들이 그렇죠. 다른 재단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뭐 투자를 많이 받았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 댄 라리머라는 아주 천재 개발자가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코인들을 성공시켰던 댄 라리머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오스의 이제 미래가 이제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기 세력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엘리트 금융 세력들 그리고 공룡이죠. 옛날에 고려쯤 이제 뭐 고려보다 더 큰 공룡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벡트랑 ETF 지금 승인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지. 일단 저는 둘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벡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픈할 거예요. 5월 달이었나요? 기사 읽었던 게 이제 벡트가 이제 그 거래소 테스트 지금 한다고 제가 기사를 봤었고요. 그래서 뭐 빠르면 올해에 아마 오픈을 할 거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ETF 이제 언제 되긴 되냐라고 하시는데 이건 뭐 그냥 시간 싸움이라 생각해요. 언젠간 되긴 될 거예요. 언젠간 되겠다. 네, 그래서 뭐 마음이 좀 놓이네요. 네.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 ETF 솔직히 한 2020년 정도 보고 있어요. 저도 오히려 지금 되는 것보다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상승 트렌드가 확실하게 잡혔을 때 그때 불이 딱 지폈을 때 휘발유를 더 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빠르면 2019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2020년을 크립토커런시 이제 세계에서 좀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좀 일단 2020년에는 일단 도쿄 올림픽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일단 비트코인 강국은 일본이에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 한 40%가 그렇죠. 이제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격을 주도했던 게 뭐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은 일본이 가장 또 이렇게 강하게 있었기에 이제 주도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본이 2020년 때 도쿄올림픽 때 비트코인 결제로 가능하게끔 만들겠다라고 선포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래서 정부도 이제 친 비트코인 정책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된다면은 뭐 비트코인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아마 이제 많은 이제 세계 사람들이 도쿄올림픽 가서 비트코인 뭐 결제를 실생활에 쓰는 것을 볼 수도 있겠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020년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또 일본 하면 또 지금 SBI에서 그 기타 회장이 또 얼마 전에 리플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네, 그렇죠. 또 그 리플 XRP를 송금에 이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 좀 기대해 봐도 좀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리플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해외 송금에 있어서 분명히 자리를 잡고 포지션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의 포지션을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강력한 또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좀 우리가 좀 대략 살펴봤고 중국은 그때 거래소 폐쇄 이후에 네. 지금 아직까지도 금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열린다면 이거는 정말 무섭게 올라갈 텐데 최근에 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뭐 그 미중 무역 전쟁에서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갔다 중국에서 네. 또 그런 말도 있는데 이 중국 시장 또 어떻게 지금 전망하시는 건가요? 중국이 아마 2017년 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 이제 거래소 폐쇄를 하고 나서 그때 한번 가격이 폭락이 한번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쉽지 않은데 중국은 지금 OTC로 장외 거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럼 하고 있다. 예, 그렇죠. OTC로 이미 중국은 하고 있고 중국에서 비트코인 많이 쓰고 있고 잘 봤는데 뭐 예. 이제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뭐 합법화하겠다 했는데 이건 뭐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고요. 예, 저도 봤어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중국도 이거를 통제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하고 결국 나중에 다시 거래소 오픈도어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 이 가격 상승하는데 가장 또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에도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지금 송금이 편리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 필요성을, 블록체인의 필요성, 뭐 코인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동남아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이게 지금 인기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제 화폐 가치가 이제 무너진 나라들이 있죠. 베네수엘라. 뭐 베네수엘라, 뭐 짐바브웨, 예. 그리고 이제 남미 쪽에서도 그런 데서도 비트코인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화폐가 오히려 종이 쪼가리보다 못해요. 그냥 거의 그냥 수천 장의 화폐가 있어야 뭐 빵 하나 사고 그 정도로 이제 무너진 나라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오히려 진짜 통화로 쓰이고 있고 이제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6월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호재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한국에 있는 네. 호재가 되게 비기준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일찍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다고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6월에 이제 카카오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제 발표한다고 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실생활에 이제 녹아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카카오가 어떻게 그 플랫폼을 할 건지 모르겠으나 뭐 정말 아주 좋게 된다면 카카오에다가 뭐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예. 그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몰랐던 사람들도 이 블록체인 코인을 몰랐던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접하게 되고 실생활에 쓰이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정말 그게 진짜 큰 파급력이거든요. 그렇죠. 실생활이죠. 결국 사용이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또 참 큰 이슈가 아닐까, 6월에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한번 지켜보고 있고요. 네. 또 그 카카오가 결국에는 다음 카카오고 그게 두나무고 그게 또 업비트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이게 또 연결이 또 쫙 되네요. 이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설명드렸고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비트코인 이제 이외에 이런 블록체인 산업 이외에 또 다른 이제 미래에 곧 다가오는 유망한 뭐 산업, 유망한 사업 아이템, 뭐 비즈니스 이런 게 있을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답변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어느 정도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제가 만일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런 무인 관련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무인 예, 관련해서요? 그렇죠. 지금 저는 이제 이런 무인 사업이 향후 큰 전망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인 편의점, 그리고 뭐 무인 카페, 점점 더 1인화 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도 이제 계속 이 최저시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뭐 키오스크가 이제 점점 들어오고, 그래서 점점 더 지금 반무인화 이렇게 많이 있어요. 반무인화 카페라든지, 뭐 무인 카페도 있긴 한데, 아직 그거는 좀 대중화되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점점 더 무인 이런 사업이 정말 점점 더 나올 걸 생각하고 있고요.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뭐 무인 스터디 카페, 뭐 이렇게 뭐 무인 성인용품점 이렇게 점점 더 이제 사업 많이 개발될 걸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무인과 곁들여서 같이 코인하고도 같이 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서 좀 접목될 수 있지 않나 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불 결제 그런 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무인이라면은 일단 현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이제 뭐 카드나 뭐 이런 걸 더 쓰게 될 텐데 뭐 한 업체가 이제 뭐 코인 결제 이런 걸 도입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그런 무인 이런 사업에서 코인이 이제 실생활에 또 쓸 수 있다 창구가 되지 않을까 또 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스타벅스는 얼마 전부터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그게 돼 있더라고요. 문 앞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현금 없는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렇죠. 점점 더 없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인 사업과 코인의 그런 또 콜라보.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사업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은 좀 아쉽지만 저희 또 반응이 좋으면은 이번에 좀 짧게 해본 편이고요, 그죠? 네네. 좋으면은 또 다음에 또 인터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저는 언제든지 또 가능하니까요. 불러만 주신다면은 언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은 뭐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제 코인 투자하는 여러분들 있어서 정말 이 코인 투자자의 길이 정말 쉽진 않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말 못하고 이런 게 참 많을 텐데
상처받지 마시고 분명히 봄이 올 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이 투자 마인드 음. 정말 이거 다시 한번 다 잡으시고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한번 공부해 보셔서 정말 그런 확실한 믿음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네, 맞습니다. 아, 그 확신, 나만의 그런 정립된 확신이죠. 남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나만의 그 정립된 확신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